안녕하십니까. 하이리빙 사업을 하고 있는 오지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하이리빙으로 바꾸는 시간 15분에 게스트로 초대되어서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소통에 대한 것입니다. 소통. 살아가면서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만 한 25년여 세무회계 일을 하고 있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있는 하이리빙을 한 10여 년 준비해오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면서 느꼈던 생각은 어느 곳에선가 우리 사람들은 소통되어지기에는 처음 어느 한 무리에 들어갔을 때 어색함이 있죠. 제가 처음 세무회계라는 일을 맞이했을 때도 용어가 너무 낯설더라고요. 텍스라는 출발해서 조세법에 나와 있는 조세 법률주의, 또 사업자 등록증, 조사관이라는 이야기, 납세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조세감면 특별법, 조감법 이런 이야기 하고요. 조특법, 전자신고라는 이야기, 이런 용어들을 들었을 때 너무 어색하고 익숙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지나가면서부터는 익숙해졌죠. 그곳이 제 물 같고 익숙해졌다는 거는 편안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익숙해져 있을 때 또 저는 한 이제 10여 년 전에 하이리빙이라는 이 무대를 또 만나면서 이곳에서 또 제가 모르는 용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또 다른 세계의 또 용어를 한번 볼까요? IT 용어라고 하는데요. IT 용어에 대해서 좀 떠오르는 거가 제가 웹 프로그래머, 전자공학도들이 많이 쓰는 그런 용어들이 있을 건데요. 저도 잠깐 이렇게 공부했던 것 중에 보면 CPU, 중앙처리장치라는 이야기 하고요. 램 또는 롬, 그리고 그래픽카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즘에는 SNS라는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시 기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기프트. 선물 떠오르시나요? 기프트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GIFT인데요. G는 구글을 이야기하고요. I는 아이폰, 그리고 F는 페이스북, 그리고 T는 트위터, 이렇게 해서 새로 이렇게 떠오르는 이제 용어라고 합니다. 또 하나에 보면 의사들만이 쓰는 용어가 또 있다고 하죠.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닥터스라는 의사들의 세계를 그린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의사들 이렇게 차트를 쓰잖아요. 환자들 만나면 그 차트에 기록을 할 때 누구나 다 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이 쓰는 무슨 영어라 그랬지? 히포크라테스가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거예요. 세계 공용어로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만 그 고유 영역이 지켜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그 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요. 요즘에 또 청소년들만의 그 언어를 보면 정말 저도 아들이 둘 있지만 가끔 이렇게 문자 이렇게 살짝 보려고 하면요 너무 못 알아듣는 이 언어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무슨 뜻으로 소통한 걸까? 한참 들여다봐야 정말 거의 소통이 안 되는 언어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예로 혹시 찐찌버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찐찌버거가 청소년들 세계에서는 찐다, 그리고 찌질이, 그리고 버러지, 거지 같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문자에 찐찌버거 이렇게 써놓으면 알아들을 수 있겠나요? 또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장미단추. 장미단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미 단추를 요즘 청소년들은 장거리 미인을 장미라고 하고 단거리 추녀를 단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우리들이 이렇게 자녀들이나 소통을 할 때 장미 단추, 그녀는 장미야 이랬을 때 제대로 소통이 모른다면 그 의미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소통에 대한 거를 왜 언어로 접근을 했는가 보니까 제가 세무회계에 대한 어떤 납세자나 기업 이제 거래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분들이 굉장히 이 세무에 대한 텍스에 대한 이 분야를 어렵게 생각을 해요. 기업회계 뭐 어떤 기업회계 기준 그건 뭐냐, 그건 무슨 기준이냐, 막 이런 얘기할 때 이거를 좀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곳이 회계 용어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모든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도 그 세무회계 용어가 익숙할 거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당연히 알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 언어를 제가 막 섞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구나, 그거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10여 년 같이 진행해온 이 하이리빙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어쩌면 이쪽에서 소통되는 언어가 외부에서 보는 그들이 볼 때 그곳은 다른 세계야, 단절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서 이곳은 이렇게 풀어 헤쳐 보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메카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알릴 때 어떤 방법으로 알릴 것인가, 어떻게 소통을 이루어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게 결국은 언어더라고요. 언어에 대한 용어 해설이나 언어를 풀어 헤쳐 주는 것이 그 소통의 가장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이리빙이라는 이곳을 만나서 이 무대에서는 주로 이렇게 소통되는 언어가 뭐였냐 보니까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스템, 구조적인 거죠. 시스템. 저는 세무회계 일을 하면서도 시스템에 대한 생각은 그 컴퓨터 그래픽을 하거나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드는 그분들이 쓰는 용어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적 그런 관계들이 다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된 거가 바로 이 하이리빙 안에 들어와서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또 드림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꿈. 드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꿈 이야기 하니까 처음에 제가 받아들일 때 그 꿈의 단어는 무슨 그런 꿈 같은 이야기냐, 어젯밤 뭐 꿨어? 좋은 꿈 꿨어? 이렇게 잠잘 때 꾸는 꿈에 대한 생각만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 꿈이라는 것을, 그 용어를 배우고 학습되어지면서 생긴 드림은 너무너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이제 꿈이라는 단어는 저에게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우리는 누구나 평범하다고 하지만 평범을 넘어서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누구나가. 정말 뭐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계획 없이 태어나고 생겨난 것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그런 걸 알게 되면서 그 평범하지 않은 우리의 고귀한 우리들이 태어난 의미는, 그걸 이제 소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명하고 이 의식이 이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 이제 드림,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곳에서 만났던
새로운 익숙치 않았던 단어가 뭐였냐면 성공의 8단계 그리고 A코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로 8자, 8자 그 8자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A코어나 성공의 8단계 이런 걸 들으면서 저런 게 왜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게 왜 필요하지? 그런데 제가 이곳에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의 장이 무언가 하고 봤더니 너무나 그런 세계를 모르는 분들을 그대로 이 무대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아까 아웃라이에서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이 이 무대에 오셔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해서 배워지는 그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분이 탄생이 되냐면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 하이리빅이라는 곳은 리더 양성소다. 리더를 만들어내는 학교이다. 스쿨이다. 이거는 어떻게 제목을 붙이든 간에 미사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한 존재의 그분이 어느 한 사람이 정말 성공자의 모습을 띄울 수 있게끔 학습되어지고 트레이닝되고 배출된다는 그 부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이 공간을 저는 이 언어의 소통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고 알리고 싶은 것이 제 소명이고요. 제가 정말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드림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는 부부 상담소를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왜 갖게 되었냐면 제가 이렇게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읽으면서도 누군가는 의사 선생님한테 갈 때 그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해야 되는 것까지 트레이닝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는. 그 책에서 보면 그 빌 게이츠 있죠. 다 알고 계시는 빌 게이츠도 그 아웃라이어 책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성공 가도로 점프 이루어졌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 세계에 그렇게 케어되어지 않았지만 저희 아이들을 비롯해서 또 그 후대에 그 후손들에게는 이 부의 비밀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그런 장르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렇다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창조설에 입각해서 닭이 먼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키워져야 되는 그 아이보다 먼저 출발되는 것이 부모다. 그래서 부모가 잘 반듯하게 서 있으면 그 부모로부터 출발되는 아이가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됐을 때 그 어른은 다시 또 아이 이렇게 선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선순환을 이뤄내는 것의 첫 출발점을 부모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부부 상담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0년이 되면 제가 이제 부부 상담 센터를 무료로 운영하기 시작할 거고요. 목표로는 2027년에 전국적으로 아마 그때는 저희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이 돼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2027년이 되었을 때 전국의 27개소에 부부 상담 센터를 무료로 운영하면서 이 사회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꿈을 펼쳐나갈 수 있게끔 그 기반이 되는 곳이 바로 이 하이리빅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2012년 이 시간은 사회적인 저항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사회적인 저항을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어느 곳마다 그 뭉쳐져 있는, 무리지어져 있는 그 아성들, 무리지어져 있는 그 무대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에 하이리빙이라는 모습은 어느 무대든 어떤 무리든 어떤 군중이든 다 소통되어질 수 있는 도구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으로 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